18살의 한나 엘리자베스 그레이엄은 버지니아 대학교 2학년 때 샬롯츠빌 다운타운 보행자 몰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며 친구들을 만나고 술을 마시며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기대할 만한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결국 심하게 취해 혼자가 되었습니다. 즉, 그녀가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우연히 들은 그녀의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차에 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No trace of Hannah has been found since she disappeared in the early hours of Saturday, September the 13th, now more than 3 weeks ago. Somebody listening to me today either knows where Hannah is or knows someone who has that information. Please, please, please help end this nightmare for all of us. Please help us to bring Hannah home. Thank you. 시작하기 전에 이 사건에서 묘사된 끔찍한 행위의 희생자가 된 한나 그레이엄과 모건 다나 해링턴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싶습니다. 한나 그레이엄은 영국에서 태어났으며 존 그레이엄과 수 그레이엄의 딸이자 제임스 그레이엄의 여동생입니다. 5살 때 가족은 미국으로 이주하여 한때 리버팜으로 알려진 매력적인 동네였던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스트래포드 랜딩 지역에 새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전 토지 소유주는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한나는 견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삶을 사랑하는 행복하고 밝은 소녀였습니다. 한나는 똑똑하고 운동신경이 뛰어나며 뛰어난 사람 주위에 활기가 넘쳤고 제시 리로이 매튜 주니어를 만나기 전까지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둡고 무서울 것입니다. 한나 그레이엄의 모든 사진에서 그녀는 항상 웃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10대 시절까지 그녀는 삶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긍정과 열정, 그리고 방을 밝히는 에너지를 발산했습니다. 그녀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세상을 놀라게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이기적인 타락으로 세상을 너무 자주 괴롭히는 악에 의해 짧게 끝나지는 않더라도 놀라운 미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2014년 9월 12일 오후 9시 30분경 한나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그랜드마크 아파트 단지에 있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 다음 오후 10시 48분경 샬롯츠빌의 무화과 레스토랑으로 가서 음료를 마시곤 했습니다. 그 후 한나는 14번가에 있는 캠든 플라자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한때 그녀는 몸이 좋지 않아서 떠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친구가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 건물은 캠든 플라자에서 도보거리에 있었지만 자정 무렵 파티를 떠날 때 몇 블록 떨어진 템포 레스토랑을 향해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한나는 템포가 위치한 샬롯츠빌 시내 몰로 가는 길에 비즈니스를 지나치는 모습이 감시 영상에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적용될 것입니다. 그때는 엄밀히 말하면 9월 13일 오전 12시 44분이었습니다. 오전 12시 56분에 그녀는 친구 중 한 명에게 길을 잃었고 몸이 좋지 않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나는 문자를 보낼 당시 꽤 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한나가 실수로 돌아섰거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뚜렷한 혼란을 겪었나요? 그날 저녁 마을의 다른 지역에서 택시기사이자 수술실 기술자인 32살의 제시 매튜가 음료를 마시러 레이지 앵무새로 향했습니다. 그 후 그는 발을 타고 시내를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여성들에게 무례하고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접근을 했습니다. 같은 여성들은 나중에 매튜가 자신들과 함께 선을 넘었다고 보고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매튜와 그레이엄의 길은 결국 교차하게 됩니다. 처음에 매튜는 그녀가 자신의 주의를 끌지 않고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 후에 그의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한나가 심하게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 느렸을 것이며 그녀가 혼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감시 영상은 한나가 마치 자신의 시간과 장소의 방향을 잃은 것처럼 방황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매튜가 그녀 옆으로 다가와 팔로 그녀를 감싸고 그들은 이제 함께 템포 레스토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매튜스는 안으로 들어가 음료 2잔을 샀는데 한나가 배에 있었는지 아니면 테이블에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서빙되었는지에 대해 모순이 있습니다. 한나가 친구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그래도 막혔어요. 그것은 그녀의 친구에게는 전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였고 한나가 포식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음 희생자를 주장한 것은 이번이 마지막 소통이 될 것입니다. 9월 14일 한나의 친구들은 그녀에 대해 매우 걱정하며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13일 새벽 1시경에 그녀와 마지막으로 소통했습니다. 이제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녀와 전혀 연락할 수 없었고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누군가에게 알리지 않고 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의 걱정은 시시각각 깊어졌습니다. 경찰은 즉시 한나를 찾기 위한 수색을 시작했고 주와 연방법 집행기관이 가능한 한 빨리 출동했습니다. 한나의 실종은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과거 샬럿츠빌과 앨버말 카운티 전역에서 실종된 여성들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한나의 사건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데 다소 빠르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곧 철저한 조사와 마을 주변 감시 영상 수집을 통해 법집행기관은 한나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을 때와 누구와 함께 목격되었을 때까지 밤새 그녀의 걸음걸이 타임라인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Hannah Graham, where are you? We want you back where you belong. We love you more than you know, and we cannot wait to see you soon. Sending our infinite love, Lonnie, Katie, and your UVA family. So did you know Hannah? Were you friends with her? Well, Erin, I lived on her floor last year, but I didn't really have like a close personal relationship with her, but I knew like who she was. How did you feel when you found out that she was missing? It was shocking. Like, I mean, this is such a big school, and like, no one really like hears about this type of thing, and it was just like really hit home because I actually like knew who she was as well, which just like really shocked me. Is knowing her the reason that you're here tonight? No, definitely not. Like, I think I would have come no matter what. I mean, everyone's been so supportive this whole time. It's just been like, and it's been like great to see support from everyone. 수백 명의 사람들이 촛불 집회 동안 한나 그레이엄과 그녀의 가족을 지지하기 위해 버지니아 대학교에 모였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한나를 찾기 위한 커뮤니티 검색을 통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배려했습니다. 이제 그들도 그녀를 위해 똑같이 할 차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LJ로 알려진 제시 리로이 매튜 주니어는 가난 속에서 자랐고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으며 말더듬과 학습 장애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장하고 힘든 시기를 견뎌내며 리버티 대학교에 전액 축구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튜에게는 어두운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2002년에 대학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리버티를 떠나 2003년에 크리스토퍼 뉴포트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의 어두운 면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또 다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교를 영원히 떠난 후 직장에서 직장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중 한 명은 버지니아주 샬럿츠빌 지역에서 택시 운전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 지역과 이동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05년 한 젊은 여성이 페어팩스 카운티의 한 매장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중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가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아 강간 키트를 사용한 후
치료를 받기 위해 이송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범죄 현장에서 DNA를 들어 올리고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었지만 법 집행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알려진 용의자들에게 DNA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의 삶이 너무 두려워서 인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족과 친구들은 매튜가 누구에게나 기꺼이 도와줄 친절한 마음씨를 가진 영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넓은 온화한 사람이었고 과거에 사귀었던 여성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관계에 대해 그는 매력적이고 부드러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튜는 이전에 알려진 모든 여성 중 최소 1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말이 안 됐어요. 매튜의 여자친구 중 한 명은 형사들에게 매튜가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그녀는 매튜가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시는 초등학교 시절 동안 최소 3명, 특히 1명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비밀로 유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저는 그의 성장기 동안 반복된 성적 트라우마가 그에 대한 혐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 의해 완전히 확인된 것은 아니었지만 매튜는 자신이 성장하는 동안 성폭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의 닥터 자칼과 하이드 씨의 페르소나가 좋은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과 양육 문제가 매튜의 몰락을 향한 하강 나선형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매튜의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가끔 자리를 비웠으며 2006년에는 음란 노출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젊은이를 어떤 본보기로 삼았나요? 이러한 것들이 그의 발달 시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며 연쇄 강간범 살인범으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시는 자신의 과거를 비난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내면 깊은 곳에서 나타난 추진력에 굴복한 것이었을까요? 9월 19일 형사들은 제시 매튜스에 대한 수색 영장을 학교 살인범의 아파트 뒤편에 보관했습니다. 심카드가 분실된 휴대폰과 DNA가 포함된 남성용 반바지가 회수되었습니다. 조사했을 때 그 안에는 매튜의 정자와 DNA뿐만 아니라 한나의 DNA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DNA는 매튜의 차량 조수석 쪽 문에도 발견되었습니다. 다음 날 매튜의 아파트를 다시 수색하기 위해 두 번째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한나의 실종과 관련하여 그가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사라진 날 밤 그는 그녀와 함께 있는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수색이 완료되면 수사관들은 여러 개의 증거 가방을 들고 떠날 것입니다. 일부 품목은 매튜의 갤럭시 휴대폰, 침구, 베개, 더 많은 옷, 칫솔, 헤어 샘플, 지갑, 시가 엉덩이, 섬유 등을 수집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관들은 흰색 반바지 한 벌과 젓갈색 얼룩이 묻은 수건을 수거했습니다. 매튜는 주황색 크라이슬러 세브링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차량도 압류당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매튜의 아파트 뒷문, 차량 조수석 문, 인근 쓰레기통에서 한나의 냄새를 발견한 블러드하운드 부대를 불렀습니다. 9월 20일 매튜가 샬럿츠빌 경찰서에 나타나 변호사를 구합니다. 한나에 대한 경찰의 진술을 거부한 그는 경찰을 떠나 채 올라타 빠른 속도로 떠났다고 합니다. 수사관들이 차례로 그를 미행했지만 그는 그들을 피할 수 있었고 전국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매튜가 새로운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고 은행에서 대부분의 돈을 인출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매튜를 위한 수백 포스터가 발행되었는데 이 포스터는 30대 초반의 흑인 남성으로 키가 6피트 조금 안 되고 몸무게가 260파운드가 넘는 드레드락과 염소띠를 하고 있다고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흰색 셔츠와 검은색 청바지를 입고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는데 아마도 여동생의 파란색 닛산 차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튜의 가족이 한나 그레이엄 실종 사건에서
그가 알고 있던 정보를 형사들에게 제공해 달라고 간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이모인 앨리스 플래처는 경찰의 한나의 가족이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good afternoon. My name is John Graham. I'm Hannah's father. My right here is Sue, Hannah's mother and my wife. As this nightmare for Hannah, for us, Hannah's big brother James, her grandparents, and for Hannah's extended family continues, we would like to make this statement. We have been utterly overwhelmed this week by the generosity spirit of everybody we have met, and many more besides who we've been unable to meet. We understand that over 1,000 volunteers have been out combing Charlottesville looking for our girl, yesterday and today. Similar number of wonderful people are out, today searching. Sue and I were out searching yesterday. So were some of our work colleagues, our friends, our neighbors from our home. Hannah's friends from softball, Hannah's friends from the high school team, high school, and many others. But the effort is much wider. Members of the Charlottesville community have turned out and forced help. Armies of Hannah's university friends have been helping. 9월 24일 매튜는 텍사스 해변에서 갤버스턴 카운티 보안관 부서에 의해 목격되었습니다. 매튜의 차량이 압수된 상태에서 그는 여동생의 파란색 1997년형 닛산 센트라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텐트를 치고 해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 행인이 뉴스 보도에서 매튜를 알아보고 911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법 집행관들에 의해 구금되었고 범죄인 인도가 신청되었습니다. 샬롯츠빌 수사관들은 매튜를 데리러 텍사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명단에 올랐습니다. 한나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서 한나 발견의 단서에 대한 보상금은 $100,000로 책정되었습니다. The reward to find missing Hannah Graham is now up to $100,000, but the man charged with abducting her is now behind bars. We want to show you two key pieces of video from Galveston, Texas, but first take a look at this. This is the new mugshot after being arrested and booked. We know 32-year-old Jesse Matthew had been in Texas since at least Tuesday because here he's seen walking into a convenience store. Police say he purchased bug repellent spray. 매튜는 샬롯츠빌 엘버말 지역 교도소로 이송되어 수감되었습니다. 한나 그레이엄을 찾는 작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10월 18일 올드 린치버그 로드 근처의 한 부동산에서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엘버말 카운티에서. 그 장소는 빈집 뒤에 울창한 숲이 우거진 지역에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나머지 유해를 찾기 위해 수색 구역을 확장했습니다. Today, teams back out searching for more clues. ABC's Bazi Kanani has the latest from Charlottesville. Tonight, police sealing off what is now a crime scene after the discovery of human remains that could be 18-year-old Hannah Graham. The usually emphatic Charlottesville police chief, somber, explaining more tests must be done to confirm the identity and thanking searchers. 실종 당일 밤 한나가 입고 있던 것과 똑같은 크롭탑과 청바지가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상의는 바깥쪽에 있었고 바지는 한쪽 다리가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시계도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되지 않은 것은 속옷, 신발 또는 휴대폰이었습니다. 인근 주민은 수사관들에게 9월 13일 아침에 매튜의 차가 숙소 뒤편에 있는 출입구 도로로 후진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게이트는 닫혀 있었고 차량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매튜가 이 장소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지역에서 택시를 운전함으로써 그는 외딴 지역과 숨겨진 지역이 어디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유해는 리치몬드에 있는 수석 검시관 케빈 웨일리 박사에게 옮겨졌고 그는 부검을 통해 사망이 살인 폭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사망 원인은 목 졸라 죽이거나 질식한 것이었습니다. 추가 연구에서는 두 가지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 당시 또는 사망 직전에 2번의 근막 골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가 확실히 한나 엘리자베스 그레이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DNA 증거가 수집되었을 때 수사관들은 매튜를 한나 그레이엄의 살인사건과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의학적 연관성을 통해 그들은 그를 2009년 10월에 발생한 또 다른 살인사건인 모건 다나 해링턴과 연관시킬 수 있었습니다. 2010년 1월 모건의 유해는 버지니아주 앨버말 카운티의 앵커리지 농장 742에이커 부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유해는 그 농장의 주인이 그 부동산의 외딴 지역에서 발견했습니다. 주인은 처음에는 그것들이 동물의 뼈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모건의 죽음은 살인죄로 판결되었습니다. 놀라운 발견으로 한나와 모건의 유해가 불과 6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모건의 셔츠에서 발견된 법의학 증거는 매튜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예기치 않게도 이 사건은 2005년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서 발생한 공격과 일치하며 앞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3명의 여성이 연쇄살인범의 악랄함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시 매튜와 그의 과거 가능성에 대해 말하자면 이 사람은 어떻게 연쇄살인범이 되었나요? 답은 태어날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개인의 발달에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 보이는 행동은 특정 생물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삶의 경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연쇄살인범은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유전, 양육, 발달 과정에서 내리는 선택의 산물입니다. 2015년 2월 10일 매튜는 한나의 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는 1급 살인 및 피해자를 더럽힐 의도로 납치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제시 매튜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매튜의 변호인은 매튜가 한나 그레이엄과 모건 해링턴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젊은 여성 가족들은 탄원 계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지른 살인과 가족들에게 입힌 상처와 피해로 인해 25년 동안만 감옥에 갇혔습니다. 2016년 3월 2일 매튜는 또 다른 탄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는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대가로 한나 그레이엄과 모건 해링턴의 살인 사건을 자백하곤 했습니다. 매튜의 가족은 판사에게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More than 6 years after Virginia Tech student Morgan Harrington was found murdered not far from where we're standing tonight, Jesse Matthew has now confessed to the crime. He also confessed today to killing Hannah Graham more than 5 years later in 2014. Now, by signing that plea agreement to both their murders, both their abductions, he has avoided the death penalty. 제시 매튜의 재판은 유죄 판결로 인해 사흘도 차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튜는 조기 석방이 불가능하고 노인 석방이 불가능하며 가석방 자격이 없다는 조건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매튜는 연속적으로 4번의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는 또한 2005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발생한 폭행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Today, Jesse Matthew Jr. pled guilty to the first-degree murder of Hannah Graham, guilty to the abduction with intent to defile Hannah Graham, guilty to the first-degree murder of Morgan Harrington, and guilty to the abduction with intent to defile Morgan Harrington. Matthew will serve the maximum penalty for each of these offenses, 4 additional consecutive life terms. He has waived his right to appeal or withdraw his plea, and waived any right to petition for early release, conditional release, geriatric release, or any type of parole. In exchange, the Commonwealth null pros a capital murder charge against him. However, the Commonwealth reserves the right to re-indict this charge without time limitation should the terms of this plea be violated. This agreement serves the interests of justice. It ensures public safety and offender accountability with the plea of guilty, 4 consecutive life terms, and the elimination of any possibility of release. It serves the interests of justice by providing a joint resolution consistent with the wishes of the Graham and Harrington families that avoids the additional re-victimization associated with highly public trials.
데이비드 쉘 판사가 선고를 내릴 때 그는 매튜가 피해자들을 공격한 사실이 매우 잔인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며 끔찍한 악랄함으로 행동했습니다. 선고 후 매튜의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법정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매튜 자신도 재판 내내 귀를 기울이고 변호사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재판 시작부터 선고까지 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변호사에게 자신을 대신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매튜는 그들이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과 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매우 미안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I'd like to make it very clear that Mr. Tracy did consult us as the plea agreement was negotiated, and the agreement concluded today has our full support. Our overriding priority was that Matthew will never be able again to inflict his depravity on young women. The agreement meets this objective, which we regard as a public safety imperative. Matthew's deeds show that he is far too dangerous ever to be allowed to be free. The agreement also spares Hannah's friends who would have been witnesses, the community, our family, and us, the re-traumatization that a 4-week trial would have brought. The finality and accountability that has been achieved today with this plea agreement will allow our family to redirect energy into healing and recovery. Both are areas that we have neglected during our quest for justice for Morgan. It has been a very long journey to this point. 아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정의 말도, 포옹의 제안도, 피고인의 사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젊은 여성들을 사랑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치유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나 그레이엄의 부모님인 존과 수는 의원들에게 주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매튜는 무단 침입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범죄가 그의 DNA를 획득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레이엄 부부는 개인의 DNA를 요구하는 경범죄의 수를 확대하는 연구를 원합니다. 해당 개인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데이터베이스가 이름을 눌러 응답하고 당국에 경고하여 가해자를 체포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2010년 매튜가 체포되었을 때 그러한 법이 이미 시행되었다면 한나의 부모님은 딸과 매튜가 결코 길을 건너지 못했을 것이며 한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They're testifying before the State Crime Commission, pushing for enhanced DNA collection in the Commonwealth from people convicted of certain misdemeanor crimes. Doing the utmost possible to remove dangerous sex offenders and murderers from the streets of this country is a very basic part of protection of the people. Jesse Matthew was convicted of murdering Hannah Graham in 2014. 4 years beforehand, he was convicted of a misdemeanor. Hannah's parents say if the change was in place, she would still be alive. Had Jesse Matthews' DNA been taken on his conviction for criminal trespass, then he would have been in jail where he rightly belonged. He wouldn't have been roaming the streets of Charlottesville looking for the victims, and Hannah would still be alive. 한나의 친구들, 가족, 그리고 버지니아 대학교는 그녀를 기리기 위해 장학금과 그녀의 이름으로 열리는 기념 소프트볼 대회를 포함한 여러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2018년 6월 버지니아 주지사 랄프 노섬은 영연방 데이터뱅크에 DNA 의무 수집을 촉발하는 경범죄, 유죄 판결 목록을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해링턴이 사망한 이후 그녀의 어머니는 딸을 기리고 젊은 여성들에게 잠재적인 약탈적 위험을 알리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인 Help Save the Next Girl에 헌신해 왔습니다. 모건의 가족은 또한 모건을 기리기 위해 버지니아 공대와 아프리카의 한 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Save the Next Girl이라는 비영리 단체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2020년 12월 매튜는 법집행기관의 엄격한 감시 아래 서섹스 주립교도소에서 리치몬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대장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The man responsible for the murder of 2 Virginia college students has been transferred from Sussex One State Prison to a hospital here in Richmond. Back in 2016,
Jesse Matthew Jr. confessed to the murders of Virginia Tech student Morgan Harrington and University of Virginia student Hannah Graham. In May 2019, he revealed to our Laura French he had been diagnosed with stage 4 colon cancer. At this time, we know that Matthew has been transferred to the MCV Hospital Security Care and remains in custody of the Virginia Department of Corrections. We do not know the reason he was sent to the hospital, but we're going to continue to bring you updates on this developing story as we learn them. 모건의 어머니 길 해링턴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보복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제시 매튜의 상태에 대한 업데이트는 감사하지만 그의 불가피한 죽음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학교의 살인마였던 제시 매튜를 멈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의 끔찍한 범죄 행각은 끝났습니다. 2022년 12월 현재 제시 매튜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의 건강에 대한 추가 정보가 없습니다. 매튜와 그의 끔찍한 행동에 대해 사회는 종종 어떻게 그런 타락이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연쇄살인범은 자신의 공동체에 직접 녹아들어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정상적인 개인처럼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범죄를 실행에 옮길 시간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휴식기를 보내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잘못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적절한 순간에 그들은 공격합니다. 제시 매튜스의 범죄 역사를 정리한 타임라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음식입니다. 제시 매튜가 잡히지 않았다면 이 다른 사건들도 결국 그와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목록에 더 많은 이름과 날짜가 추가될까요? 이 이야기가 매력적이라고 생각되셨다면 영상을 좋아하시거나 영상에 대한 의견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나가는 길에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새로운 충격적인 사례를 공개할 때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알림벨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번까지는 안전하게 지내시고 눈을 떼지 마세요. 그림자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